손석희의 시선 집중.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았죠, 어제 새벽보다. 그러나 다시 추워질 거라는 예보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역시 반갑습니다. 1월 11일이 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시선 집중 시작하겠습니다. 내륙 지방으로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네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해안 지방부터 눈이 시작돼서 중부와 호남 내륙 지방은 낮부터, 영남 내륙 지방은 밤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중부 지방에 내리는 눈은 낮 동안에는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다시 내리겠다고 하는데 예상 적설량이 서울 및 중부 지방이 1 내지 3cm, 서해안 5cm, 제주도는 10cm까지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더 강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되고 주말에 한두 차례 눈이 더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영하 7.4도, 부산은 영하 4.8, 광주 영하 6.8, 대구 영하 5.3, 대전 영하 9.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다우존스가 0.32% 내려가서 11,637.45, 나스닥은 0.17%가 올라가서 2,707.80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본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40초 후에 뵙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부 수단의 분리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북부하고 남부 부족 간의 충돌 때문에 수십 명이 사망했다면서요? 지난 9일부터 주민 투표가 시작돼서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데요. 남부와 북부 중간에 있는 아비에이 지역에서 남과 북을 지지하는 부족 간의 충돌이 발생해서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기독교계인 남부 주민들은 80년대부터 이슬람계가 주류인 북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무장 투쟁을 벌여왔는데요. 이번 주민 투표는 분리 독립 지지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돼서 북부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입니다. 예. 수단 석유 매장량 중에 70%가 남부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유혈 사태가 발생한 아비에이는 남부인지 북부인지 귀속 여부가 뚜렷하지 않아서 폭력 사태가 예상됐던 지역입니다. 예.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투표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알래스카 유전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 펌프장에서 원유 유출이 발생해서 송유관이 폐쇄됐습니다. 알래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 중에 10%를 수송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뉴욕 상업거래소의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난 주말 종가보다 1.22달러 오른 배럴당 89.25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기적으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미 배럴당 90달러 선에 육박한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향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7%나 상승했는데요. 중국과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증가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청사 너무 호화롭게 짓는다고 한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주민투표에 붙인다면서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해산이나 단체장 및 지방의원 면직에 대해서만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얻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예. 구체적인 정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시청사나 시민회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짓거나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예. 특정 사안을 주민투표에 붙일지는 자치단체가 최종 판단하고요. 투표 연령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온 지방의회 의원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에 주민들의 직접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권한 축소를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미국 애리조나주 총격 사건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력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면에서 이번 총격 사건은 1995년 168명이 사망한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 건물 테러 사건과 비교되는데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94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에 정치적인 입지가 축소됐지만 이듬해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정치적이 회복되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 애리조나주 사건 이후 증오를 부추기는 독설 정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선동적인 발언으로 대중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공화당의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오하고 대결하는 워싱턴 정치를 바꾸자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는데요. 예.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대결 정치 종식과 초당 정치 구현 공약을 실천하는 밑받침으로 삼아서 정치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 김동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축구대표팀은 아시안컵 대회 바레인과 예선 첫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네요. 네, 그렇습니다. 51년 만에 우승 도전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 새벽에 카타르에서 열린 C조 1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2골을 넣은 구자철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바레인을 2대1로 꺾고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예. 예상대로 지동원 선수를 원탭으로 세우고 또 구자철 선수가 차진 스트라이커, 박지성, 이청용 선수가 양 날개를 형성해서 공격 진영을 갖췄는데요. 공격수들의 부지런한 공간 이동과 또 활발한 스위칭으로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잘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다 전반 40분 기성용 선수의 강한 땅볼킥을 구자철 선수가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순간적으로 잡아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상대 수비수 다리를 맞고 굴절돼서 골인이 됐습니다. 예. 후반 7분에는 차두리 선수가 오른쪽에서 기습 중거리 슛을 쐈는데 그게 상대 골키퍼가 겨우 쳐내서 그 튀어나온 공을 역시 또 구자철 선수가 차넣어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예. 후반 막판 수비수 곽태희 선수가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고 페널티킥을 허용해서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승리를 지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구자철 선수는 왜 처음에 그 박지성 선수가 맡았던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나중에 들어가서 맡았잖아요. 네네. 아주 그 훌륭한 작품이 나온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광래 감독의 승부수가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고 하겠는데요. 예. 박주영 선수 무릎 부상 때문에 사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섀도우 스트라이크라는 전술을 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박주영 선수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신통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인 구자철 선수한테 한번 맡겨봤는데 아주 완벽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예. 단지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뛰어난 발재간과 정교한 패스 그리고 강한 슈팅을 뽐내면서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해줄 역할을 완벽히 다 소화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중원을 장악하고 일방적인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공격수들이 적극적인 스위칭 즉 자리 이동을 하면서 많은 찬스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구자철 선수가 원활한 볼 배역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베컴 선수가 했던 역할 같은 거 아닌가요? 베컴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했던 역할이기도 하고요. 예. 또 지네딘 지단 선수가 프랑스 대표팀에서 했던 역할. 오늘 새벽 구자철 선수 플레이는 거의 지단 선수를 연상시키는 아주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오늘 경기만 봐서는 구자철 선수가 박지성, 이청용 선수보다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8강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상 9분 응선을 넘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레인, 호주, 인도와 함께 C조에 편성돼서 그 8강 진출권 2장을 놓고 다투는데요. 호주가 아주 강적이긴 하지만 인도가 객관적으로 실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레인을 꺾은 이상 큰 이변이 없는 한 조 2위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경기가 14일 밤 10시 15분 호주하고 경기인데요. 여기서 진다고 해도 인도를 이기면 바레인이 호주를 꺾지 않는 이상은 자력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예. 호주는 우리보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인도를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아유, 역시 강팀이긴 하군요, 호주가. 상대적으로 인도가 약하기도 하고요. 예. 프로야구 제9 구단을 창단하겠다고 밝혔던 NC소프트 정식으로 창단 신청서를 냈네요. 네, 온라인 게임 업체 NC소프트가 어제 한국야구위원회에 야구단 창단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최근까지 창원시의 야구단 유치 선언에 이어서 또 NC소프트가 야구단 창단 선언을 해서 제9구단 창단 논의에 불을 지폈는데 이제 공식 신청서와 함께 그 회사의 재정 상황 증빙 자료 또 운영 계획서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창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NC소프트는 증빙자료에서 2009년 매출이 6,347억 원, 또 영업이익이 2,338억 원을 기록해서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췄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창원시와 협의해서 연고지를 창원으로 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출했다면서 기존 구단에 대한 존경심과 또 야구 발전을 염원하는 진정성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KBO 이사회가 열리죠? 네, 기존 8개 구단 사장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오늘 오전 9시 KBO에서 열리는데요. 제9구단 창단 둘러싸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NC소프트가 신청서 냈고요. 또 2개 기업이 더 창단 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사회에서는 나머지 2개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사장단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식 신청서를 낸 NC소프트에게 9구단 창단의 그런 우선 협상권을 줄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즉 NC소프트의 9구단 창단을 KBO 총회에 상정할지 말지 또 더 나아가 10구단 창단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지를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롯데가 부산 연고를 하고 있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머지 7개 구단이 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원사 3분의 2만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이게 창단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대호 선수 프로야구 최초로 7관왕을 달성했는데 지난 시즌에 연봉이 잘 이제 합의가 안 되는 모양이군요.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갔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공격 8개 부문에서 7개 부문을 힘쓴 타자에게 과연 한 시즌 보수를 얼마나 줘야 할지 참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일단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기록 달성한 이대호 선수 본인은 그 역대 한국 프로야구 최고 연봉인 7억 원을 요구했고요. 또 이대호 선수를 고용하고 있는 롯데구단은 역대 자유계약 선수 아닌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액수인 6억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 결국 7천만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갔습니다. 예. 어제 그 신청 마감일이어서 이대호 선수가 유일하게 신청을 했는데요. 이대호 선수는 최고 기록을 낸 만큼 최고 대우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또 예. 롯데는 작년 연봉에서 2억 4천만 원이나 올려줬으면 할 만큼 했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연봉 조정에 들어가면 뭐 이게 액수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KBO가 양쪽으로부터 그 산출 근거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한쪽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절충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예. 그래서 한 열흘 동안의 심의를 거쳐서 20일에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18번 조정 사례가 있었는데 선수가 이긴 적은 2002년 LG 유재현 선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대부분 구단이 이겼는데 물론 조정 신청을 하고도 그 심의 기간 동안에 합의가 되면 신청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 많은 경우 또 그렇게 돼 왔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쪽 분위기상 합의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최고액이 걸리는 그런 연봉 조정 신청이 됐는데 KBO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간스포츠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벌써 서산 또 수원, 안산 이런 등지에서는 눈이 시작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네요. 뉴스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수의사들이 쇼크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나 휴직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작업은 점점 길어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여기에 또 살아있는 동물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겹쳐서 방역 인력들이 그만큼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팀의 백혜련 수의사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댁이 어디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댁이요? 네네. 지금 계신 곳은 파주에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댁에 들어가신 지 한 달 되셨나요? 구제역 발생 이후에는 거의 파주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한 달이 네. 넘었네요, 그러면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작업이 지금 매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16일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현재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독하고 살처분하고 네. 이런 걸 지금 그 수의사분들이 그 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계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저희가 없으면 살처분 작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살처분은 소하고 돼지 두 가지 다죠. 하시는 일 중에 포함되는 것이. 네, 현재까지는 사슴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슴이요? 네. 예. 구제역에 감수성에 있는 모든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슴은 대개 동물원이나 이렇게 축사에 있는 사슴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동물원은 아니고요. 예.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슴을 소규모로 기르시는 분들. 있어서 네, 그
그분들을 신고가 들어오고 구제역 예. 확인이 되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힘드시죠? 예, 많이 힘듭니다. 예. 네, 이게 그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네, 참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하는데, 예.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예. 동료 의식과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지요. 예. 네, 휴직을 하겠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표를 내려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축방역과는 이제 발생 시군으로 각기 이제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만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고요. 예. 그런 심정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 예. 네, 경기도의 경우에 근무 중인 수의사분들이 모두 한 80명 정도 되는데요. 네, 네, 이것도 뭐 지금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인력인데 예, 한 10여 분 되는 분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이제 이직이라든가 휴직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워낙 뭐 힘드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청이 조금 들리고요. 예, 그리고 악몽을 꾸는 경우가 좀 많아서 현재까지는 그런 고통들이 좀 많습니다. 예. 우리 백혜련 수의사도 마찬가지시겠죠? 저도 물론 그런데 예, 특히 저희가 이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생명에 대한 그런 죄책감하고요. 예, 저희가 특히 출산 농가를 방문하면 그분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저희가 없애는 것 같은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오기도 하고. 예. 네. 이게 백혜련 수의사님 같은 경우에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저는 구제역 발생이 2000년 이후에는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예, 예. 예. 또 브루셀라 감염 때문에 살처분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예. 이게 2010년 네, 발생 때요. 예. 예, 예. 그때도 역시 이제 같은 일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크게 일을 겪은 후에는 어떻든가요? 그 전문가들이 방금 말씀하신 우울증도 걱정하고 있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비슷한 그런 증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한 1년 이상 그 충격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전문가들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그 한 번 방문했던 농가를 가서 또 살처분을 진행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농가분을 대할 때 농가분께서도 굉장한 악연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이제 현업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우울한 기분하고 그다음 어떤 자책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금방 회복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경우에는 예. 그럼 이번엔 뭐 더 규모가 크고 또 네. 기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 네, 참 끝나고 난 다음에도 참 걱정이네요. 여러 가지로 농민 여러분들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걱정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이야 이게 뭐 그 임무니까 하지만 네,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어떤 그 전문 상담 치료가 예. 이제 후행으로 좀 따라줘야 할 것 같다고 저희끼리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일을 참여한 사람들끼리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예. 같이 없애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상담 치료를 받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예, 예. 네, 파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정신건강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이제 밝히긴 했는데 네, 지금 뭐 한창 작업 중에 있으시니 뭐 어디 빠져나가시기도 어려울 테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네. 중간에 좀 이렇게 쉬실 수는 없습니까? 잠깐이라도 며칠이라도. 중간에 아니요 그렇게 되면 예. 저희가 지금 인원이 너무 없어서 예.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작업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쉬지도 못했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네. 잠깐 뭐 2, 3일 휴가를 준다 하더라도 집에도 못 가시잖아요. 이게 또 뭐 옮긴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 발생 지역에 머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주로 잠은 여관에서 주무시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그 대개 가족은 아드님 따님입니까? 8살짜리 아들입니다. 아이고 한창 보고 싶으시겠네요. 네, 그렇긴 하죠. 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저 아드님이?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한두 번씩 전화를 하면 예. 뭐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듣고 뉴스에서도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힘들지 이런 얘기는 물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예. 많이 필요로 하죠. 그렇죠. 한 8살이면 뭐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텐데. 네. 지금 백신 접종은 뭐 백신 뭐 모자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파주시의 경우는 소 백신은 다 했고요. 예. 돼지도 이제 모돈하고 종돈만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살처분에 쓰이는 약이 부족해서 생매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는 약 부족뿐만 아니라 예. 시간과 인력 부족 사태가 좀 많아요. 아, 그리고- 모든 게 다 원인이 되는군요. 네, 그 좀 현실적인 대안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의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모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예. 추후에도 어떤 방역 시스템의 어떤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좀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단지 몇 분 인터뷰로 다 알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워낙들 힘들어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네, 잠깐이나마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게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백혜련 수의사님. 네, 그 지역이 좀 조기에 지금이라도 그러게요.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모든 분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팀의 백혜련 수의사셨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슈팅은 로드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연습 한번 하고 나갈게요. 자, 2단계 제가 외치면은 신부님이 엉덩이를 쭉 빼면서 자기야 사랑해를 외치는 거예요. 네. 부끄럽잖아요. 신랑님은 이때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나가기 전에 우리 화이팅 한번 나가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진짜 춥다 거짓말하고. 달라고 외칠 거야. 저희 아무 차에 탈 자, 추우니까 빨리 이제 찍고 가도록 하죠. 자, 액션! 자, 추워도 안 추운 척! 그렇지! 자, 신랑님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안 돼. 추워, 지금. 콧물 나게 생겼어요, 지금. 자, 준비하시고! 자, 신부님 2단계. 자기야 사랑해 외치세요. 엉덩이 빼면서. 자, 신랑님 뭐예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지. 자, 라스트.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버티는 거야? 신부님 욕심이죠. 여자 마음이랄까? 눈물 흘리시면서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어제 오후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웨딩 스튜디오였습니다. 2월 26일에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네요. 김중후 씨, 이화정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이 추운 날씨에 웨딩 드레스 입고 안 추운 척하면서 찍으셨더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캡틴 앤 테닐의 노래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Love Will Keep Us Together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수철 풍경 박윤경 리포터의 주제였습니다. You belong to me now. Ain't gonna set you free now. When those girls start hanging around, talking me down, yeah, with your heart and you won't hear a sound. Just stop, 'cause I.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씨? 네, 안녕하세요. 예. 한나라당이 어제 안상수 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고요. 정동기 후보자는 어제 오후 사무실을 나서면서 청문회까지 거치 결정을 안 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그렇게까지 멀리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뜻인가요?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아무튼 이 소식과 관련해서 한 신문은 청와대 한 인사가 이 보온병에 한 방 맞았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보도를 했더군요. 예.
그리고 한밭집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백원기 청와대 감찰팀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배 씨는 브로커 유상봉 씨를 2009년경 2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내 업무와는 무관해서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 씨와 빨리 대질 신문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유상봉 씨와 가까운 한 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지난해 3월경 유 씨가 배 씨를 만나러 간다며 현금 5천만 원을 챙겼다. 유 씨가 혼자 간다며 나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내려준 뒤 승용차로 청와대로 간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얘기가 서로 다른 건데요. 한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한나라당 중진인 부산 출신 모 의원과 경북 지역 모 의원이 한밭집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부산 출신 의원의 경우 이 동생이 한밭집을 운영하는 등 친인척 등을 통해 유상봉 씨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고 현직 자치단체장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조현호 경찰청장은 어제 이 전국 총경 이상 경찰 지휘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브로커 유상봉 씨와 접촉했다면 자진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이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겐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지만 신고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검찰 수사나 언론 취재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혹할 정도로 엄정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한명숙 검찰탄압진상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검찰이 최근 와병 중인 찬만호 씨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 출소가 어렵다. 옥살이를 더 할 수 있다는 요지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한 씨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한 뒤에 검찰이 한 씨에게 위증죄 수사를 언급하면서 겁박하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한 씨 부모는 카페에서 만났고 대화 내용이 다 녹음돼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한 씨에게 증언 번복 등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한 씨 어머니가 오히려 검찰에게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양쪽 얘기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논란을 결론 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망국적 무상쓰나미를 일으키려 한다. 민주당은 재정이 무한정 퍼져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 민주당 측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정말 실시하려고 한다면 주민 청구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 서울시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가 836만 명이니까 41만 8,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에 휴양소를 매입했다는 사실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일보가 후속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매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휴양소는 박장규 전 청장 시절인 2009년 12월에 땅과 모텔을 37억 2,400만 원에 사들여서 개보수한 것인데요. 예.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3대와 4대 용산구 의원을 지낸 윤매근 씨라고 합니다. 윤 씨는 2002년부터 1년 5개월 동안 용산구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용산구는 이 땅과 건물을 3.3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사들였는데 당시 매매가는 40만 원 이하였다고 합니다. 예, 많이 차이 나네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땅 주인들이 40만 원으로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용산구 측은 두 곳의 감정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가를 토대로 땅을 샀다고 주장했고요. 주변에 천문대와 수목원 등 볼거리가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선택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 감정법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또 비싸게 매겼을까요? 알아보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5명이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겨울 점퍼를 단체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의 한 골프유리 매장에서 거위털 점퍼 15발을 488만 6,5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예. 구입 당시 20% 할인을 받았는데도 점퍼 한 벌 가격이 3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위원회의 임종성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할 때 일치된 복장이 없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방한복을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예. 다른 상임위에서는 비싼 값에 식사를 하고 술을 먹지만 우리 위원회는 이 돈을 아껴서 점퍼를 샀고 개인적으로는 점퍼 구입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참고로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는 돈인데요. 예. 넓게 봐서 점포 구입도 거기에 맞는다고 볼 수도 있긴 있겠으나 뭐 굳이 단체로 입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현장 방문할 때 제복 입어야 된다는 규정이 어느 법에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이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지난해 10월 30일 KEC 구미공장 점거농송 도중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가 분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때문에 얼굴과 목 주위에 2, 3도의 화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북 구미경찰서가 지난 5일 이 김 지부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연호 판사는 화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국민은행이 지난해 근무지 무단 이탈을 우려한 대우조선해양의 요청에 따라서 외국인 산업 연수생들이 통장 300여 개의 거래를 불법으로 정지시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가운데 연수생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금 계좌를 해지한 경우가 최소 10수건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해약한 적금은 대우조선해양에 건넸다고 하는데 이 국민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에게 주의 환기를 하는 데 그쳤고요. 예.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이라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명백한 차별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시행된 201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일부 대학의 소수자 특별 전형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예. 작전 세력은 증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는데요. 예. 모집 단위별로 정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 농어촌 출신자 전형이나 전문계 고등학교 특별 전형에 10여 명이 지원하는 이상 징후가 있어서 대교협이 지난달 말부터 자체 확인 조사를 벌인 결과 허수 지원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 대교협은 연세대와 한양대 등 10여 개 대학에서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전형의 경쟁률을 높여서 다른 학생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작전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전남 영암, 경기 안성까지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요. 예. 이 전남 영암군 시종면 오리농장 주인 마모 씨가 지난해 12월 30일 이 오리 480마리가 떼주고 맞아 영암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영암군은 신고를 받은 뒤 나흘 뒤에야 폐산 오리의 시류를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알았을 텐데요. 그러게 늦장 대응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영암군 방역 담당자는 12월 30일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오늘 첨부해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최근에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서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한국 국회도 비준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왔습니다. 한미 FTA 비준 문제, 이 문제는 올 상반기 여야 갈등의 재점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이미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밝힌 데 이은 행보였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서 여당 중진의원의 입장에서 또 국회 외통통일위원장으로서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자, 우선 현안부터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나라당 지도부가 감사원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청와대에 대한 본격적인 이게 반론 제기다라고 해서 어제 오늘 크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쪽에서는 절차와 방식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고 네. 한나라당의 이런 문제 제기와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와대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저는 정상적이지 못했던 당청 관계가 비로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예. 지난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청와대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예. 지난 전당대회의 약속을 지도부가 이제 지켜 나가는 겁니다. 예. 절차하고 방식에 청와대가 유감을 표시했는데 아마도 이건 본인의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요. 예. 사전적으로 사후에 본회의에서 의사 표명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예. 충격은 오히려 지금 같은 방식이 덜하지 않을까요? 예. 빠르면 오늘 중으로 이제 자진 사퇴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언론들의 예상이기도 합니다. 뭐 네. 언론이 조금 앞서가는 측면도 늘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언론에서는 또 인사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있겠죠. 당연히 있을 테고요. 이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여당 또 야당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식대로 계속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예. 집권 여당과의 한나라당과의 긴밀한 소통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예. 그것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또 이 탄탄한 국정 운영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과거처럼 계속 이렇게 여당을 그냥 예. 이 통과 의례 정도로 판단하신다면 계속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들릴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네. 이른바 이제 요즘 레임덕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자칫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법론이라면. 근데 레임덕은 진시황도 못 막았던 게 레임덕인데요. 예. 레임덕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협의하고 협상하면서 이해를 구해가면 그 레임덕은 천천히 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 오히려 지금처럼 하게 되면 레임덕이 더 빨리 이번 사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예. 올 초부터 레임덕에 대한 얘기가 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일축한 바 있고요. 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집권 후반기라는 것,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좀 빨리 좀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감사원장 낙마가 현실화된다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이 이제 그 정치권의 일부 분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막는 것은 이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소통에 의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남경필 의원님의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녀오신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한 이후에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우선 뭔가요? 한미 FTA 관련돼서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저에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폭력 국회는 또 대한민국 국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폭력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 2009년도에 해머 동원해서 통과시켰던 FTA 이게 지금 미국이 방치해서 지금 이 재협상을 하게 됐고 폐기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를 하게 되겠다는 거고요. 예. 또한 이 쇠고기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미국에 있습니다. 예. 특히 미국 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담당 상임위원장인 상원의 재무위원장 막스 포커스 위원장이 몬태나주 의원이기 때문에 예, 예. 쇠고기 협상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자면 미국이 먼저 처리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2008년 12월의 문제인데 예. 그때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뭐 굉장히 몸싸움이 치열했고 그것 때문에 뭐 크게 하여간 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논리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비준해야만 재협상을 막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미 의회의 비준을 압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논리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쪽에서 이미 이제 재협상을 요구해서 지금 재협상이 끝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황은 이제 그 미국이 먼저 처리해야 될 상황으로 갔고요. 특히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특히 야당의 폭력적인 반대를 극복하려면 국민적 지지가 높아져야 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미국의 선 비준이 우리 국내의 여론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 먼저 우리가 처리해놨는데 또다시 미국이 쇠고기 협상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면 참으로 난망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 쪽에서는? 뭐 전체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외교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에 있는 분인데요. 예. 그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리아나 로스레티는 미 하원 외교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럼 남경필 의원의 제안에 동의했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본인은 이 한미 FTA를 우선 처리해야 된다는 강한 의사를 갖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이제 다섯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듣고 오는 입장이었는데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인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 아직 뭐 공식적인 동의가 온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분위기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예, 어떤 거죠? 이 공화당 측에서 미국 콜롬비아 FTA를 한미 FTA하고 같이 연계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단순한 FTA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완전 정치 문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또 노조 탄압 때문에 콜롬비아의 이걸 아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또 공화당 때 체결됐던 겁니다. 한 5년 정도 지금 방치돼 있던 건데 이것을 한미 FTA하고 묶어서 하게 되면 완전히 정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힘들어진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세를 가르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은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때 바로 이제 저는 한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쪽에서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다면 우리도 지금 그 남경필 위원장님의 생각대로 하면 우리도 그러면 비준이 점차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저는 이 정부 측과도 일정 부분 그 의견을 나눈 것이지만 지금에서는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갈 필요가 없다. 미국의 비준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 과정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지금 빨리 비준을 받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건 그 정부의 어느 쪽하고 말씀을 나누셨는지요? 뭐 책임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미국 의회 상황을 앞질러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도 포함이 된 건가요? 저는 청와대하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강행 처리 불가 방침을 이미 또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뭐 미국적 변수와 상관없이 우리 국회 내의 변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야당은 지금 재협상이 끝난 FTA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행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태까지 여당의 논리인데 그걸 아예 지금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말씀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일단 야당을 설득하겠습니다. 이 위원장이 저는 제가 만약에 일방 처리 폭력 처리하게 되면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줬거든요.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아예 상정도 못하고 논의도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과연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이라도 만약에 정말 야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상정도 못하고 토론도 못한다고 한다면 매일이라도 찾아가서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국민의 민심이 움직이면 여론이 움직이면 야당도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으로 느껴지는군요. 일단.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물가 상승 주범 중에 하나 역시 사교육비입니다. 먼저 반찬값을 줄이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줄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야말로 곧 서민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죠. 올해 물가 잡기 일환으로 정부가 학원비 공개라든가 이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작년에 사교육비 증가세도 줄었다고 얘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정부의 공언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피부로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세청자를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입시학원의 수입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입시학원의 숫자도 무려 77%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국회 교과위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세청이 최근에 내놓은 최근 5년간 학원 사업자 등록 추이 및 신고 수입액 현황
이거 보니까 입시학원 수입이 최근 5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이 조사한 전국 입시학원 현황 및 신고 수입 총액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이 자료에 따르면은 2009년 한 해 입시학원이 올린 수입액이 7조 6,7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5년 전인 2005년의 3조 9,900원보다 거의 2배가 가까운 92%나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액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 또 입시 학원 수도 2009년에는 54,700개인데 5년 전에는 39,900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77%가 늘어난 것이죠. 그럼 숫자하고 수입액이 거의 이제 정비례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이제 수강생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이제 학원 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 원인이 이제 이 사교육 양극화로 오는 것인데요. 예. 즉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그 교육격차가 빈부격차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액과 학원 수입이 늘어나면은 이제 수강생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예.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도 늘어났고. 예. 그러니까 금액도 늘어났고 또 수강생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2005년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는 외고등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2008년부터 국제중과 자율고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중과 자율고가 다시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입시학원이 대학 입시가 주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입시학원 하면은 대학 입시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더 무슨 확대했단 말씀인가요? 이제 이른바 명문대 가려면은 특목고 자율고 가야 되고 예. 특목고 자율고 가려고 하면은 국제중 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맞춤형 과외가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제중 준비반, 그다음에 특목고 자율고 준비반에 대해서 예. 이 고교 입시 시장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또 그 전에 있던 대학 입시 시장이 사교육 시장을 여전히 주로 이끌고 예. 있으니까 학원 수와 금액과 수강생이 늘어갈 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에 학원비 지출 통계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이 교과부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12% 내외 사교육비 증가율도 3%로 감소했다. 증가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증가율의 그 폭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교과부가 인용하는 통계하고 국세청이 내놓은 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조사하는 방식과 시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과부가 사교육 감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질문하신 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 교과부 조사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부는 나름대로 이 근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지난 8월에 이제 교과부는 작년 2분기와 재작년 2분기를 비교했더니 가계당 학원비 지출이 0.3%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는 이제 성인 학원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예. 당시에 이제 성인 학원비는 6.7%가량 줄었습니다. 예. 이건 이제 포함시키니까 이렇게 됐는데 학생 사교육비만 따지면은 이 교과부 조사도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그때 이제 가계빚이 17.6% 증가했는데 이 교과부 조사로 보더라도 입시 교육비는 줄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교과부가 발표한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2009년 이거 이제 금융 위기 등등으로 해가지고 사실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는데 사교육비가 2008년보다도 한 2008년이 5조 4천억 원인데 2009년에 2조 2천억 원 가량 더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교육비만큼 줄일 수 없었다라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근데 그 정부가 그 동안에 내놓은 교육 정책은 사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 제도라든가 입학사정관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좀 학원비가 좀 그 부분에서는 줄어들었다든가 하는 그런 통계는 없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이제 여러 가지 행태를 조사를 했는데 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모든 교육 정책을 발표할 때는 예. 사교육 축소를 위해서 이 정책을 실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율고를 만들 때는 사교육보다 좋은 공교육을 위해 쓰고 예. 또 말씀하신 이제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할 때는 사교육 안 받은 학생들, 즉 창의력 있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한다는 것을 예. 내걸었고 또 이제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때는 불법 사교육 공급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교육을 늘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예. 입학사정관제만 보더라도 입학사정관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준비반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가지면은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따로 좀 분리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좀 세밀한 조사 같은 것은 지금 없는 편이죠, 전반적으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제 자율고가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다음에 학파라치 시행위원은 어떠느냐, 또 입학사정관제는 어떤 사교육 시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냐 하는 것을 세목별로 다 이렇게 그걸 나눠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부추겼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게 수치로 이렇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 자율고의 경우는 서울일은 이제 교통편이 가까우니까 이제 예, 다 예.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지방에 있어서는 금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산 해운대 같은 예를 들자면은 예, 부산 해운대는 자율고가 생기고 나서 6개월 만에 개인 과외가 52% 늘어났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 오산 지역에 자율고가 등장한 이후에 개인 과외가 57%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거의 다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율고가 사교육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게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학파라치 부분에 관해서도 그런 통계 자료가 다 있는데 예. 오늘 여기서는 한 항목을 알겠습니다.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또 한 가지가 국세청자를 보니까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 입시 학원들의 수입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도 이제 뭐 좀 부익부 빈익빈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학원간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전형이 복잡해지면서 입시 컨설팅이 가능한 대형 입시 학원들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예. 요즘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난수표라고 언론에서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학원 정보를 담은 책들을 보면은 백과사전 두께 정도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입학 컨설팅 비용만 시간당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신종과외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장을 한껏 펼쳐놓고 상인 단속하면은 암시장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실시하도록 해야만이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닥친 문제는 이제 등록금 문제인데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좀 동결해달라라는 문교부 쪽에 이제 얘기가 있었고 교과부 쪽에 물론 뭐 완전 동결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학원비 수강료도 이제 공개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법으로 학원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학원법에 학원비 공개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학원들이 편법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의원실이 실체 조사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옵션도 붙이고요. 또 교재비 명목으로 또 그 학원비를 늘려가고 있고 또 예. 1대1 면담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고액과외가 성행이 되고 또 우리나라 학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강남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1대1 면담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학부형 입장에서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1대1 면담하면서 사실은 음성적인 학원비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공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학원비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학원 파파라치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죠. 예. 아무튼 교과부에서 그 정책을 내놓고 이걸 시행할 때는 좀 보다 좀 그 치밀한 현장 뭐랄까요? 현장 감시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놓은 대책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 교과위 소속이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미니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홍익대 청소 노동자 170여 명이 지난해 말에 집단 해고돼서 여기에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 노동자분들께 지지 의사를 밝힌 영화배우 김여진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총학생회장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홍익대 총학생회에서 학생 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농성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글을 남긴 것인지 배우 김여진 씨 생각이 어떠신 건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무척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되네요. 아, 기억하세요? 예, 한 8, 9년 된 것 같습니다. 네, 8, 9년 예. 됐습니다. 네. 아이고, 예. 지난 7일에 농성장을 방문하신 이후에 너에게란 제목으로 총학생회장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받아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어떤 마음에서 쓰셨습니까? 일단 마음은 슬펐죠. 다녀오고 나서. 예, 사실 예.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가서 막상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젊고 애띤 얼굴이고 예.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그 곤란해하던 모습이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예. 마음이 아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총학생회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많이 비판도 받고 하던데 제가 네. 글을 읽어보니까 김여진 씨의 글은 어찌 너희들만의 탓이겠느냐 뭔가 이해하려는 그런 입장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총학생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사실 그 글에 대해서 뭐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요. 그건 예. 없고 저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사실 사실들을 접하는데요. 예. 그 홍대 내부에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현수막들을 붙였더라고요. 예. 홍대 총학생회는 어머님들을 지지합니다라는 현수막들을 붙였고 어제 간담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뭐 제가 다 듣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머님들을 지지하고 돕고 싶다. 하지만 그 민주노총을 비롯한 외부 세력분들과는 연대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운동권이라고 해서 당선된 학생회이기 때문이다. 이 예. 입장에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좀 나가줬으면 하는 것이 이 총학생회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여진 씨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집사람이 시끄럽다고 고성방가죄로 고소를 하겠다. 비켜달라, 좀 흩어져달라. 우리는 조용히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예. 그 조용히 살 권리나 이런 거는 맞잖아요. 예. 하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 뭐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무엇이 더 절박한 문제인가는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에서 이런 입장을 당초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찌 그들만의 탓이겠느냐는 네. 그건 저는 확실해요. 예, 네. 예. 분명히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건
학교 당국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양쪽 모두에 이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선생님이면 아이가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고 비난받을 짓을 하고 있다면 일단 넌 좀 가만히 있어라, 빠져라라고 말을 하겠어요. 보호하기 예.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지금 저는 거의 앞에 방패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10년을 넘게 일하신 그 청소 노동자분들에게도 정말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농성장을 찾아가셔서 그 식사 준비도 좀 도우신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내놓으셔서 농성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크게 힘이 되시기도 할 텐데 다만 이제 연예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에 나선다는 것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전혀 없다면 사실 거짓말일 수 있는데요. 예.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손해를 받을까봐 누구나 겁을 내고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나아지거나 이런 데 되게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말했던 것, 너네 학습권과 생존권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얘기를 한다면 저 역시 저에게 물어봐야겠죠. 예. 제가 손해를 좀 보는 것과 그분들의 생존권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를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어제도 저희가 홍대에서 이제 농성하고 계신 분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학교가 직접적인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실까요, 김여진 씨께서는? 일단 먼저 그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철회를 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학이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목적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면 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일단 함께 했던 사람들 5년,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직접이 되고 물론 그분들이 다시 복직이 되고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예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학교하고 청소용역회사 간의 문제로 예를 들면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 버리면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던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고돼 버리는 그런 자동 해고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게 사실 홍대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그동안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일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래도 잘 해결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유독 여긴 또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다른 어려운 사정이 또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그 현장에서 그 총학생회장하고 밥을 꼭 한번 먹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저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요. 네. 현장에서 그렇게 밥조차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이죠. 서로 입장 때문에. 아니, 사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예. 어머님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예. 총학생회장에게도 야, 때가 됐으니까 일단 밥은 먹자 이렇게 아주 가볍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랬는데 예. 못 먹더라고요. 그냥 밥상을 이렇게 앞에 놓고 도저히 못 뜨고 그냥 예. 계속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정말 진심으로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일이 좀 잘 해결된다면 네. 꼭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영화배우 김여진 씨였습니다.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평정을 되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낮고 차분했으며 모두가 피할 때 자재 배치와 넘겨주는 품목의 목록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만한 물품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눈물이 흘릴 정도로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그는 부드럽게 안을 안심시켰다. 이제 갈게. 너는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죠. 저는 생명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한 문장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수천 마일을 여행하고 수많은 위험을 겪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놀라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람의 보호 장비에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야생에 있을 때는 남편의 등 뒤로 누군가를 보내세요. 아니요, 제가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내 목소리는 몇 번이나 머뭇거렸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확고하면서도 차분한, 특히 투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각 단어를 조심스럽게 숨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두렵다. 돌아올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라 후회가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는 각자가 묵묵히 유언장을 썼습니다. 제 유언에 따라 하나는 어머니께 보내고 하나는 KM2 학교에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KM은 여전히 예전처럼 돌아섰습니다. 그는 결코 좋은 여자를 사랑하고 작은 약속을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매우 용감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돼요.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의 그날을 기다린다. 그 후 나는 트로옹 투킴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저녁 뉴스는 쉬지 않고 계속 방송되고